자, 여러분, F1에 입문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최근 전참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 유일한 F3 레이서 신우현님이 나오셨죠? 이분도 현대 정의선 회장님의 조카거든요. 이처럼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인 거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바닥에서 고트라고 불리는 드라이버 중에 의외로 흑수저 출신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드라이버들의 출생 계급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수저 라인업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긴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일단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 피아스트리의 아버지 회사가 시총 46조 원짜리 소프트웨어 회사 오너예요. 46조면 이건 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여기에 랜도 노리스. 노리스 아버지도 영국 브리스톨에서 18번째로 부자입니다. 영국 전체 501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나 돈 좀 있다 명함 내밀 법도 한데, 사실 이 구역의 진짜 압도적인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금수저 편의 주인공 랜스 스트롤입니다. 스트롤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려고 아예 팀을 사버렸습니다. 지금 에스턴 마틴의 구단주 로렌스 스트롤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 로렌스가 진짜 대단한 게 원래 패션계의 거물이에요. 랄프 로렌, 토니 힐피커, 마이클 코어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보시는 그 브랜드들을 전 세계로 빵 터트린 인물입니다. 그냥 장사의 신 그 자체죠. 근데 로렌스가 모터스포츠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합니다. 아들 랜스가 F1에 데뷔할 수 있게 쏟아부은 돈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랜스가 하위 리그에서 뛸 때 아빠가 출전 비용만으로 1,500만 달러, 약 하나 200억을 그냥 써버립니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아들 개인 연습 시키겠다고 윌리엄스 본사에 있는 첨단 시뮬레이터를 통째로 빌리고 2014년 F1 머신을 가져다가 전용 엔진이랑 기술자 20명을 따로 고용해서 랜스 스트롤 전담팀을 꾸립니다. 여기에 든 돈만 최소 2천만 달러, 하나 약 270억. 타이어 회사인 피렐리조차 아이고 도련님 훈련하셔야죠 하면서 전용 타이어를 따로 갖다 바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원만 하다가 성에 안 찼나봐요. 2018년 망해가던 팀을 아예 인수하더니 결국 1억 8,200만 파운드, 하나 약 300천억을 더 투자해서 지금의 에스턴 마틴 F1 팀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가 팀의 주인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20년에는 메르세데스와 비슷한 머신을 만들어 성적을 내더니 최근에는 F1 최고의 천재 설계자 에드리안 유이까지 거액을 주고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본주의 레이스의 정점입니다. 아들을 위해 팀을 사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까지 사오는 수준이에요. 스트롤의 라이벌은 드라이버가 아니라 구단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금수저들의 억소리 나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 다음은 운수저 라인입니다. 여기는 집이 좀 살긴 하는데 앞서 본 스트롤이나 피아스트리처럼 조 단위로 노는 정도는 아니에요. 우선 조지 러셀의 집안은 유복하긴 합니다. 아버지가 종자부역 사업을 하셔서 안정적이죠. 본인도 우리 집이 가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다라고 선그었죠. 실제로 카트 시절에 아버지가 100만 파운드를 넘게 썼는데 러셀이 F1을 데뷔하고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하죠. 저우가니는 중국 출신이라 대부호 자체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여기도 본인 피셜로는 적당히 부자지 말도 안 되는 부자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본인 전용 카트장을 지어줬을 정도니 일반인 기준으론 엄청난 금수저긴 하죠. 니콜 캔버그는 아버지가 무역회사 사장님입니다. 규모가 엄청 크다는 기록이 없는 걸 봐선 영세하진 않아도 아들 레이스 뒷바라지해줄 정도의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메카닉 수저들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사실 흑수저에 가깝지만 아버지가 기술자라 환경적으로 드라이빙에 아주 가까웠던 친구들이죠. 에스테반 오콘은 아버지가 메카닉 출신의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아들 레이싱 시키려고 집이랑 정비소 다 팔고 가족이 캠핑카에서 살았을 정도거든요. 돈은 없지만 아버지가 직접 차를 만져주며 버틴 케이스입니다. 유키의 아버지도 메카닉이자 아마추어 레이서 출신입니다. 유키가 14살에서 15살까지는 아버지가 직접 카트를 봐줬고 브레이킹 기술 같은 레이싱 기초를 직접 가르쳤다 하죠. 자, 여기까지가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한 드라이버들이라면 이젠 진짜들이 나타납니다.
오프닝에서 말한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해 정점까지 올라선 흑수저 출신의 고트 드라이버,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먼저 핀란드의 보타스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작은 규모의 청소 대행 업체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장의사입니다. 사실 북유럽이 복지는 좋다고 하지만 레이스는 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핀란드의 그 추운 겨울을 견디며 부모님 몸으로 일궈낸 돈으로 카트를 탔던 아주 성실한 노동자 집안 출신입니다. 스페인의 살아있는 전설 알론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IT 매니저였단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는 강산에서 쓰는 폭약 공장에서 기술직 직원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공장 노동자 바로 윗급 정도의 수입이었죠. 어머니는 백화점 직원이셨고요. 금수저 부모님들이 스폰서를 물어올 때 알론소 아버지는 퇴근하고 직접 아들 카트를 수리하던 찐 서민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진짜 주인공, 이 바닥의 수저 계급론을 실력으로 아예 박살낸 사나이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여러분, 해밀턴이 지금은 연봉만 수백억인 슈퍼스타이지만 어릴 땐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해밀턴이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방은커녕 내 침대도 없어서 거실에서 잤다. 이게 가장이 아닙니다. 해밀턴의 아버지 앤서니 해밀턴은 아들의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나서 인생을 올인합니다. 아들 카트비를 대려고 원래 다니던 IT 직장을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돌리면서 한 번에 4가지 직업을 가졌어요. 낮에는 IT 계약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 알바를 했고 주말에는 이중창 영업사원으로 뛰고 틈틈이 부동산 간판까지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 카트 타이어 한 세트, 엔진 수리비 한 번이 이 집안에는 한 달 생활비였거든요. 남들이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울 때 해밀턴은 남이 버린 중고 타이어를 주웠었고 아버지는 피트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샌드위치를 먹어가며 아들 차를 고쳤습니다. 여기에 인종차별까지 견뎌야 했죠. 결국 7번의 월드 챔피언을 달성한 해밀턴 트로피 뒤에는 아버지의 4가지 직업과 거실에서 자던 눈물이 배어 있던 겁니다. 진짜 독종이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피 터지는 노력으로 올라온 흑수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볼 부류는 조금 다릅니다. 돈보다는 재능 그 자체를 물려받은 엘리트들, 바로 드라이버 수저 라인인데요. 여기에도 아주 기가 막힌 서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집안 재산은 제각각일지 몰라도 레이싱에 대한 접근성만큼은 최상급인 친구들입니다. 베르스타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가 F1 드라이버 출신인 요스 베르스타펜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카트 챔피언 출신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젖병 대신 핸들을 잡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가슬리 아버지는 부동산이랑 직물 사업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지만 원래는 내구 레이스나 랠리 레이스 드라이버 출신입니다. 집안에 레이싱 피가 흐르는 거죠. 카를로스 사인츠의 아버지는 랠리의 전설 카를로스 사인츠 시니어죠.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과 명성은 사인츠에게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버 수저 라인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서사를 가진 인물은 바로 페라리의 황태자 샤르 르클레르입니다. 르클레르의 아버지는 F3 드라이버 출신이자 에르베 르클레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서킷을 다녔으니 최고의 환경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는 드라이버 출신이었지만 아들 레이싱 비용을 감당할 만큼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르클레르가 카트 시절에 더 이상 스폰서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예요. 그때 르클레르를 구제해준 게 바로 해밀턴을 발굴했던 맥라렌의 니콜라스 토드였습니다. 만약 그때 눈에 띄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의 르클레르를 못 볼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드라이버들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게 이건 어디까지나 F1 드라이버들 수준에서 나는 계급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흑수저 드라이버들도 대부분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진짜 생계가 위태로울 정도로 가난했던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오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F1이 진입장벽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돈의 스포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우연 드라이버 어머니가 전참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모의 배경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 기회를 결과로 증명해낸 건 선수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거든요. 서킷 위에서 0.001초를 다투는 건 부모의 재력이 아니라 드라이버의 실력과 도끼라는 점, 이게 바로 우리가 F1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버 출신별로 나눠서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